안녕하세요. 지성원씨 박평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랫폼 기업 매출의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서 플랫폼 기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와 그것을 공급하려는 공급자를 이어주는 어떤 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이버, 해외에서는 아마존, 아니면 멜론, 카카오, 아니면 직방,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한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기업이 2022년도까지는 이 매출을 그 플랫폼에 맞춰서 매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거래액을 매출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에는 회계 감사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수정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감사를 통해서 지적 사항이 된 건지 갑자기 매출이 확 떨어져서 재밌는 부분이다 싶어가지고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PPT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을 보시면 매출액이 2020년도에 보면은 786억, 그 다음에 938억, 1154억. 그러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모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죠. 동종 업계에서 상위 10%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보통 3월, 4월 정도 되면 법인들이 이제 그 작년 매출이 다 마감이 돼서 재무제표가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2023년도에는 갑자기 262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800억, 900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영업이익을 봤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20년도에 47억, 21년도에 61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88억, 23년도에 104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다는 거는 인원도 그대로고 어떤 매출도 그대로인데, 이게 매출액에서 900억 마이너스가 조정받은 이유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하고 그 2023년도의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들여서 봤더니 손익계산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1년부터 22년 그 손익계산서에는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총 다 해서 1115억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고, 23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수수료 매출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수수료 매출 그래서 262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플랫폼 기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간 수수료를 받는 게 본인들의 매출인데, 이걸 마치 내가 공급자인 것처럼 매출을 회계상에서 반영해서 여태까지 매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 매출의 성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추측이고 내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상장, 아니면 M&A, 이제 기업을 인수합병하든지 아니면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돈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다라는 거를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딱 봤을 때, 야, 우리 기업 1년에 매출 20억씩 성장해. 21년도에는 47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1100억이 됐어. 이런 식으로 매출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가치를 더 높게 시장에서 받기 위해서는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매출 성장표를 보면 점점점 상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매출은 22년도에 11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도 88억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사실은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매출을 262억을 잡고 영업이익을 104억을 잡으니까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오는 거예요. 40%. 40% 영업률은 진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률도 36.3%로 나오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는 뭐냐면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매출해서 영업 비용을 뺀 나머지의 이익을 영업 이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나 뭐 임대료나 용역비나 뭐 운임비, 그러니까 사업을 그 매출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 판관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관리비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률로 잡힙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익률이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뭐냐면 내가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과 혹은 영업 외에 어떤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은행에 이자를 받았다든지 이런 이제 영업 외의 이익과 그리고 영업 외에 또 사용했던 어떤 비용들을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차감해서 받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뭐 큰 차이가 없죠. 1%가 채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기업은 진짜로 재무제표가 건강하고 사업의 수익성도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이 플랫폼 기업에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냐면 뭐 10% 영업이익률? 그래, 그 정도 나올 수 있지 라고 하지만 40% 영업이익을 본다고?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해서? 이러면 약간 이 기업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업성으로 보면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잘된 기업들이 상장하거나 아니면 M&A를 하거나 하면 기업의 이제 창업자나 경영자들이 엑싯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경영권에서 물러난다든지 어떤 이익을 보고 나간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M&A나 상장을 했을 때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창업자가 지금 단계에서 더 멀리 도약할 수 있고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고행길이고 어렵다 보니까 창업자나 이제 경영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보고 나가는 형태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좀 창출을 하고 꾸준히 기업을 운영을 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어떤 한 그 플랫폼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그리고 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는지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어떤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 혹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이제 재무제표를 이렇게 하나씩 보는 연습, 흥미를 좀 가져보시면 이 그래프 안에, 이 숫자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시니 한 번쯤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